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6강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저기 공덕행보살님이시구나. 공덕행보살님 오늘 아침에 예불 하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울산도반님들은요? 네, 고맙습니다. 매일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살림이 됩니다. 꼭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우리 애들한테는 막 스스로 하라고 막 그러지요. 보통요. 부모들이 애들 보고 스스로 독립식 키운다고 막 스스로 하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스스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자꾸 머리로만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해야 해요. 스스로 해야 그게 힘이 붙습니다. 자, 한번 보자. 박영경 보살님. 박영경 보살님? 예. 우리가 선한다. 또는 도 닦는다. 또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 말 합니다. 여기도 선언에 뭐하러 가니? 그럼 선 공부하러 간다. 좀 더 현학적으로 말하면 도 닦는다. 도라 하면 사람들이 좀 머리가 멘붕 이래 되죠. 뭐 되게 틀린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도 닦는다, 또 선 공부한다, 선한다, 공부한다 하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박영경 보살님. 공부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고요. 변하는 도리를. 네. 변하는 도리 알아서 뭐 하실 건데요? 변하는 도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변하는 도리를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공리를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예? 자유를 얻으려고요? 누가요? 누가 자유를 얻어요? 어떤 내가요? 네, 결국 공부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디 멀리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요? 딱 지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선한다고 합니다. 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습공식도 하고 있어요. 그죠? 부처님의 경전도 보고 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덕행보살님은 왜 합니까? 그거를? 네. 깨닫기 위해서? 뭘 깨닫는다는 겁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이 김광년 보살님 처음 오면 되게 어렵지요. 공부를 한다는 말은 진짜네. 몸뚱이 내는 자꾸 변하거든요. 가짜예요. 몸뚱이 내는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몸뚱이 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뚱이 내는 가짜 나예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가짜 내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거 되게 싫어하지요. 가짜에 속는 거 싫어하지요.
근데 몸뚱이 내는 가짜거든요. 근데 가짜 내 맨날 속아도 아무런 그게 없어. 맨날 속고 있어도.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진짜 나를 되밟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의미가 허공으로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법성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신자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진여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자리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 무엇을 공부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뭘 공부를 하는 거요? 그렇지요? 뭘 공부를 하는 거야? 가짜 나에 속지 않고 진짜 나를 찾는 거,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한 번도 내가 진짜 나인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경계에 다질려서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는 뒤바뀐 생각을 자꾸 고착화 되는 바람에 이것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래 너의 진짜 나를 찾아라.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 나고 죽는 데서 가고 오는 거, 시공간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 자체가 자유예요. 영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서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자유인지를 알지를 못해. 자유라는 것은 시공간이 끊어져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뚱이를 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공간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시공간은 시공간이 없는 자리의 작용입니다. 작용. 그래서 그러면 참나를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묻지요. 공부를 한다, 도를 닦는다, 또 선한다 이라는 것은 참나를 되밟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참나를 어떻게 해야 되밟힐까요? 참나라는 거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하고 법신자리 이런 것이 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이름이다.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왜? 모습 없음이니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참나를 되밟힐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강보령 보살님 어떻게 되밟힐 겁니까? 망념이나 망상을 떠오르면 버리고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 그 뒤면 오로지 참나를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지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꿰어지지를 않아.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런데 한 줄로 꿰어지지를 않아. 이게 쫙 줄로 쫙 꿰어져서 이것이 그냥 이 말 해도 척 여기에 딱, 저 말 해도 척, 말이 아무리 바뀌어도 척척척척 그 이치에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아직 줄로 꿰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참나를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돼.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몸뚱이 무정물도 공부 윤곽과 바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할까요? 또 이런 질문이 나겠죠?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얘기를 딱 하면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리벙벙하게 자기가 길을 못 찾아요. 아무리 길을 제시를 해줘도 그 길을 가지를 못해. 따라가지를 못해. 왜? 자기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걸 뭘 공부하는 거야? 참나를 되밟히기 위해서 공부를 해. 그럼 참나를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돼요.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순이 보살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떤 이치를 알게 되죠? 네? 전도몽상된 생각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어떤 이치를 알아야 그 전도몽상된 걸 바로잡을 수 있나요? 전도몽상된 걸 바로잡는다 이러면 너무 어벙벙해서 탁 머리에 안 들어와. 어떻게 해야 전도몽상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마 수십 번 할 거예요. 지금 이 말 한마디 이 영상 시작을 했어도 수십 번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해도 내 머리에 정리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착착착 알아들으면 그게 뭔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하지?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하지? 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하지? 왜 모습 공식을 합니까?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고.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참나를 되밟히려고요. 참나를 되밟힌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참나를 되밟힌다는 것이 바로 선한다, 공부한다, 도를 닦는다 하는 말이 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오나 뒤로 오나 이것이 딱 꿰어져 있어야 돼. 내가 왜 모습 공식을 하는 거야? 왜 모습 공식을?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왜 연기와 공성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지요? 그걸 깨달아서 뭐 할 건데? 참나를 되밟히려고. 참나를 되밟히는 게 뭐지? 공부하는 거라고요. 선하는 거라고요. 도 닦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길거리 다니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요새는 좀 덜하대요. 옛날에는 진짜 심했습니다.
길을 가면 졸졸졸졸 따라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니는 안 와? 이랬거네. 그냥 가버리대. 그래서 돌을 닦는다는 게 무엇인가? 막 돌을 닦는다 하면 막 신비주의 막 이렇게 호황된 게 아니에요. 도 닦는다는 게 뭐라고요? 참나를 되밟히는 거라고. 그게 도 닦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왜? 참나가 바로 도거든. 이렇게 평상의 언어로 내가 딱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를 막 구름에 막 안개 끼듯이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지 않는 나의 인연과 조건을 성숙을 시켜야 합니다. 성숙을 시켜서 이제 새말기로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 공부 지금 말이 어려운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가요? 낱말이 어려운가요? 뜻이 어려운가요? 안 어렵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가면 이걸 막 확 비빔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임순자 보살님,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쉽게 또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딱 조리정연하게 가는 길을 딱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막 어디서 이때까지 내가 들었던 얘기 보았던 걸로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 공부해 봅시다. 오늘 요 진도를 이제 오늘 진도 나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할 게 있습니다. 자, 48쪽, 49쪽 보십시오. 49쪽 보면 거기 중간에 말입니다. 예,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이렇게 하기니 묻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이때까지 내 몸뚱이하고 이 죽비하고 꽃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몸뚱이가 훨씬 우위에 있죠. 죽비나 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왜? 몸뚱이가 나니까요. 성품이 없거든요. 몸뚱이도 성품이 없고 죽비도 성품이 없고 꽃도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느낄 수 없다. 라는 것을 납득이라고 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이해만 되어도 엄청나게 지혜가 솟아납니다. 엄청난 지혜가 그냥 밝혀집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법신,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찰이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무정물이다.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한 것을 조금 귀만큼이라도 이해가 가면 공부가 껑충 뛰어버려요. 껑충 뛰어버려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신, 해, 행, 증,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신, 해, 행, 증입니다. 신이라는 건 뭘 신이라고,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박연경 보살님,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무엇을?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걸 먼저 믿는 겁니다. 나는 본래 부처다. 이것을 먼저 딱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이때까지 뭐다? 몸뚱이로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부처다라는 게 믿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부 이용각과 바탕을 마련을 해서 이치를 딱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믿는다. 이것도 되기는 되지요. 나는 본래 부처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딱 믿는 겁니다. 그 다음 해는 뭡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나는 아무리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도 처음에는 전부 말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뭘 해요?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잡아서 가는 길을 딱 봐야 돼요. 저기 우리가 길을 갈 때 말입니다. 길을 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을 모르면 가르쳐 주지 말아야 돼. 나는 그곳을 모릅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묻거나 검색을 하겠죠. 경찰서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겠죠. 부동산 가서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어rum하게 가르쳐줘. 모르면서 일로 가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헤매게 만들어요. 아예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면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자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사람을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라는 것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바로 잡는 겁니다. 길을 확실히 보는 거죠. 내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이치를 확실히 딱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은 걸 이 정견이지요. 이 정견으로 행을 하는 겁니다. 정견을 실제로 옮겨보는 겁니다. 정견을.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생활 속에서 계속 이거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라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믿기는 믿지만 말마디로 믿은 것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되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 증이 돼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불교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요. 신, 해, 행, 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저는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고 백봉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들한테 그 법문을 하실 때 어떻게 법문을 하셨냐면 믿고, 제가 이번에 바탕공식 할 때 이거를 써놨네요. 한 챕터로. 믿고 결정해서 달려들어라. 맨날 이렇게 설법을 하셨거든요. 믿고 결정해서 달려들어라.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난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는 것을 믿고 딱 결정해서 달려들면 너가 공부하기가 훨씬 쉽다.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 믿고 결정할래도 안 믿어집니다.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결정을 안 해서 공부가 이렇게 더디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결정하는 사람 드물죠. 처음부터 결정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 나는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라고 마음에 탁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딱 그것을 믿고 결정을 해서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이 공부가 가기가 쉬울 텐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병이라고 했어요. 그거를요. 그래도 너는 그래도 병이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 그래도 뭔가는 미집지근한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라고 착 한 칼에 베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막 법문 들을 때는 아 그럴 것 같아. 근데 다 그 법문 끝나고 나면 그래도 몸뚱이로서 하는 재미있는 일 뭐 이런 거를 자꾸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오늘도 재밌는 글을 거기 새말기에 올리셨던데, 어제 올리셨나? 우리가 왜 그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그 자기소개 이야기던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경우를 들어볼게요. 제 경우를. 가족 명칭만 해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엄마예요. 또 우리 손자들은 할머니예요. 또 남편한테는 아내예요. 조카들한테는 이모, 고모. 그지요?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한테는 내가 손녀예요. 그렇죠? 가족으로 봐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나이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유아였다가 어린이로 됐다가 또 초등학생 됐다가 어린이에서 이제 소녀가 됐다가 청년이 됐다가 중년이 됐다가 장년이 됐다가 지금은 뭐요? 노년이 됐죠. 할머니라거든. 나이로 봐서. 이름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이름에도. 그 다음에 나고 죽는 걸로 보면 뭐예요? 나는 지금 산 사람이거든요.
조금 지나가면 죽은 사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명칭을 보면 이웃 사람이 돼요. 이웃 사람. 또 제 3번에 살거든요. 3번 사람. 3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경기도 군포시에 있어요. 군포시민, 경기도민.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이 한국이에요. 국적도 변한다는 거 아시죠? 미국 가면은 미국 국적 획득하면 미국 사람 되는 겁니다. 멀쩡하게 한국 사람,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있어도 국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에는. 왜 몸에 자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한참 살다가 보면 일본 사람 국적도 획득을 해요. 저희 그 딸은 지금 네덜란드 사람도 됐거든요. 국적이. 그럼 한국 사람에서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모습으로는 한국 사람도 되고 네덜란드 사람도 된다 이 말입니다. 국적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분, 세계로 보면 아시아인이죠. 아시아인. 또 더 잘게 가면 동북아인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피부 색깔로 보면 황색 인종이에요. 사람 몸 하나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우주로 보면 지구인이지요. 지구인에다가 우리 그 지금 있는 태양계, 이거는 뭐 우주에서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거라고 하대요. 요 태양, 어느 태양계의 사람. 또 전체 우주로 보면 우주인. 내 이 한 몸에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그래요. 직업으로 보면 어때요? 직업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주부이기도 하면서 여기 오면 집에서는 주부놀이. 여기 오면 뭐요? 선원장놀이. 또 옥국성도 가면 사법놀이.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떤 분 명함에 보면 까뜩이에요. 그 명칭이 보면 하나 까뜩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저기 동아리나 협회에 가면은 전부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 가수, 작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직장이 없으면 실업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백수라고 이름이 또 붙습니다. CEO 했던 사람도 직업 없으면 백수가 돼요. 이름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족, 나이, 그리고 또 아파 보십시오. 아파서 병원에 딱 가면 감기 걸리면 뭐예요? 감기 환자가 돼요. 암 걸리면 암 환자가 돼요. 골절 당하면 뭐예요? 기부산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골절 환자라고 해요. 눈병 나면 또 눈병도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해서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뀌어요. 정말 그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165사님 올리신 그 새말기 글에 보니까 재미있던데 그게 이제 자기소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운 도반이 오시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거든요. 자기소개 하라고 하면 나는 어디에 삽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닙니다. 아이는 몇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전부 다 몸뚱이에 관한 것만 하시고 자기소개는 하나도 안 하셨네요. 내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렇죠. 몸뚱이가 변하는 데 따라서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엄청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전체를 총괄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하나의 이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선원장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집에 가면 엄마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 선원에서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할머니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선원장이라는 이름에 붙들려서 거기에 들어 앉으면 내 공부 버린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선원장이라는 모습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선원장이라는 모습이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자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선원에 와서 선원장 하면은 맞지요? 근데 집에 가서 선원장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 주부로서 애들이 오면 할머니로서 내가 모습을 잘 굴려야 돼요. 거기 가서 선원장 하면 안 되겠지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고정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165살님 올려주신 그 글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암 환자가 암이 걸리면 자기를 암 환자로 딱 규정지어 버린다는 거죠. 그 참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 되게 괴로우면 괴로운 자로서 자기를 규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괴로운 모습을 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암 환자를 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늘 어디에 있다? 나는 늘 허공으로서의 나의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몸뚱이 내가 너무너무 지금 고정화되어 있어서 나는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습 공식도 하라, 바탕 공식도 하자, 새말기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처음부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백봉선생님도 공부 윤곽과 바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직장에 갔을 때는 회사원으로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고 집에 가서는 아빠로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고 그죠? 조카를 보면 삼촌으로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모습을 굴린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나는 엄마면 엄마에 쏙 들어가고 주부면 주부에 쏙 들어가고 아프면 아픈 사람한테 쏙 들어가고 즐거우면 즐거운 사람한테 쏙 들어가고 계속 자기를 어떻게 고정화시키고 정형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이 챕터가 공부의 가장 중요한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납득만 하면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그려놨대요. 버스를 타면 뭐요? 승객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운전을 하면 운전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 나라는 그 한 생각이 그게 딱 분별 속에 있거든요. 자기를 딱 고정화 시켜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지를 못한 겁니다. 자유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도저히 자유 뭐 근처에도 못 가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지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가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요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새말귀를 굴리기 위한 지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만 공부를 하시면 바로 선을 하는 것이고 도를 닦는 것이고 공부를 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신,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진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바른 길로 가려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방향으로 가야 공부가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차차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고 결국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지요? 그 길을 다 거쳐서 왔지요? 김광년 보살님 그 길을 거쳐서 지금 와 있는 거지요? 진짜라면 그렇게 되나요? 진짜라면 변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진짜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진국이네. 진짜네. 참 진국이네 하는 거는 사람이 처음과 끝이 그냥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한테는 진국이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지요? 우리의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굴려지는 겁니다. 늙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쓰긴 쓰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습니다. 몸뚱이는 변합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쓰는 뭐야? 관리물입니다. 관리물.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도리거든요. 법칙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을 법칙에 따라 변해요. 법칙이 다 다르겠죠? 꽃 다르고 죽비 다르고 사람 몸뚱이 다르고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다. 관리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성품이 없으니까 변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 이 이치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습 공식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면 처음에는 워낙 이 고정관념이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말마디로 합니다. 말마디로.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씩 턱 걸릴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안 하면은 할 수 없고 턱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턱 걸릴 때 정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라고 한번 내가 정말 마음으로 딱 와닿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 부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내 살림이 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공부에.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